녹화 이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그림 중에서의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그림 저희가 어떻게 했었죠?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그려본 바 있었을 거예요.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직접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첫 번째, 원형 도형을 이용합니다. 정원이겠죠. 저는 여기에 검정색의 면색을 채워주고 흰색의 테두리 아니요, 테두리 색깔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운데에 지나가는 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지나가는 선, 그 다음 위에 두 개 더, 아래에 두 개 더에 대한 선을 만들어 주어서 선에 두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께감만큼을 파내기할 계획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 직선 툴이겠죠? 직선 툴을 이용해 주어서 먼저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직선을 넣어줍니다. 선 색깔만 중요하겠죠? 우리가 선을 만들 때는 선색만 넣어주시고 면색이 있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선색에다가 다른 색깔 한 가지를 넣어볼게요. 넣어서 적절한 두께감을 가져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또 한 개의 선을 복사합니다. 복사할 때는 무슨 키 누르면서 끌기 하는 거죠? Alt 키였었습니다. Alt. 그 다음에 이어서 이 Alt 키로 복사했던 선을 회전시키는 거죠. 회전시킬 때 또한도 똑바로 여러분 45도씩 돌리고 싶을 때에는 무슨 키 이용하시는 거죠? Shift 키를 이용하시면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앙쯤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선을 또 하나 Alt 키를 이용해 줘 복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또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지금 되어 있던 이 모든 선들을 보시면요, 선들의 간격들이 맞지가 않아요. 즉, 나는 여기 안에 있던 5가지의 선들 간격들을 일정히 맞추겠습니다 라고 한다 하시면 제일 위에 있는 선의 높이감을 맞추세요. 난 끝에 어디로 할까? 제일 아래에 있는 선을 또 맞춥니다. 난 마지막을 어디로 할까? 맞춰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간격들은 관계가 없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얼라인이라고 하는 패널 상자가 있었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것은 뭘까요? 상하 좌우 정렬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이에 이어서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간격들 정렬을 시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요 녀석입니다. 이 단추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세로의 간격을 맞추겠습니다. 얘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로의 간격을 맞추겠습니다 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때 저희는요, 바로 이 단추를 이용해 주어서 세로로 배치가 되어져 있는 개체들의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가지에 있었던 이 선분을 그룹 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룹을 안 잡으면 이 선에 있던 5개의 선분과 이 동그라미 도형의 위아래 가운데 정렬을 맞출 수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와 세로의 선분 하나와 가로 선분 5개 있는 것을, 이 5개는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전체를 선택해 주어서 오른쪽 얼라인에서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입니다. 위아래 가운데입니다를 눌러주어서 정확하게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현재 보시면 우리가 동그라미의 검정색에서 이 파란색 부분만큼을 파내기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이 파란색에 있는 선분들은 선일까요? 면일까요? 얘들은 선이죠. 선은 두께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파란색의 만큼의 면적을 파내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썼느냐? 현재의 파란색의 선분 형태였던 요거 하나, 세로선이겠죠. 다음 가로 선분 5개, 얘네만 선택해 주어서 지금의 선의 두께감을 면으로 바꿔주겠다의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그것이 어디 있었죠? 오브젝트 메뉴 안에 가시면 개체란 뜻입니다. expand라고 하는 확장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확장하겠습니다의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확장의 의미는 면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면 만들겠습니다의 expand를 쿡 눌러서 면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아래에 있었던 검정색 동그라미에서 위에 있었던 이 면 형태의 두께를 파내기 합니다를 하기 위해서 전체의 개체를 다 지정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패널 상자 안에서 아래에서 위의 것을 파내기 합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패널 상자를 이용해 주어서 그 선 두께만큼을 파내기 하는 거죠. 만에 하나 아까 우리 가로나 세로 형태에서의 선분을 면으로 만들었던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를 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눈에 봤던 두께만큼을 파내지 않고요, 선 형태로 잘라내기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만큼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패스파인더에 의해 주어서 조각이 나아진다면은 이 그림들은 뭉쳐 있습니다. 그룹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룹되어 있는 것을 풀어줘야겠죠. 그룹을 하는 단축키는 뭐죠? 컨트롤 G, 그룹의 G를 다 건 것이고요. 뭉쳐있는 그룹을 풀어준답니다. 거꾸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였었죠? 컨트롤 쉬프트 G를 이용하시던지 정 기억이 나시면요,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언그룹 메뉴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룹을 푸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룹이 풀렸다면 하나하나씩 지금 보시면은 개체 풀리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은 가만히 두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면 색깔은 흰색입니다, 테두리는 검정입니다의 기본 색상을 넣어두시면 만들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한 번만 그룹 잡습니다. 컨트롤 G, 그룹 잡아 주어서 개체를 묶은 다음에 다음 내용이 이루어지면 되겠죠. 자, 이제 이에 이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기준 막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얘는 간단하겠죠. 직선 툴 한 개를 만들어서 선 두께감을 어디서입니까? 스트로크에 와주어서 적절한 선 두께감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었던 이 그림과 이 막대에서의 두 개를 모두 선택해 주어서 얼라인이라고 하는 패널 상자에서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 아래, 가운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정렬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이죠. 좀 두꺼웠던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원형 중에서의 반만 쓰겠습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의 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하나의 원을 만들어 주어서 이 원 또한도 어디일까요? 안에 있던 이 그림 세로막대에서의 가운데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두께감을 살려주고요. 지금 하겠습니다. 좀만 더 할게요. 한 다음에 이 전체의 그림은 얼라인의 패널 상자에서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두어서 정렬을 완벽히 맞추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할 일은 뭘까요? 여기에 있던 이 동그라미,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정확히 이 선분이 잘릴 것이 아니라 여기와 이쯤 잘린 데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다가 앵커점 1개, 또 아래쪽에 앵커점 1개를 추가해 주어서 오른쪽에 앵커를 삭제해 버리면은 그만큼만 지워질 것입니다. 설명드렸죠? 자, 이것은 어디냐면, 자, 앵커점을 추가하겠습니다의 의미는 뭡니까? 펜 툴 안쪽에서의 add anchor point, 말뜻이 뭐죠? add, 추가한데요. 무엇을요? 앵커점을요. 이 툴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안내선을 이용하시겠지만 지금은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난 이쯤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패스에다가 클릭, 점 찍힌 거 보이시죠? 다음 마찬가지로 는 여기쯤에다가 하겠습니다. 이쯤에다가 클릭하겠게요. 클릭 하시면 앵커점 2개가 선택됐고요. 이때에 단축키 A 눌러주어서 직접 선택 툴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요 앵커점을 선택 후 델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원호가 지워지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됐죠? 해서 여기까지 했던 사항이 저희의 수업 내용이 요 앞 시간까지의 수업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만들었던 이 선에 있는 내용이 보시면요, 하나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여줄 것인데요. 한 가지는 선이에요.
한 가지는 네모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선을 잘 보시면 끝선 좀 보세요. 어떻습니까? 끝선이 날카롭게 직각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트로크,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지 제가요? 외곽 선분을 제어할 때 쓰는 거예요. 한데 이 스트로크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단 아래쪽에 여기 있어요. 웨이트라고 하는 것은 선의 두께감을 주기 위한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한데 아래에 보시면요, 캡이라는 것이 있고 코너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식의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할까요? 한때 아주 많아, 최고야, 뭐 매우, 뭐 엄청 이런 거 말 뜻의 킹, 이제는 왕 많이 붙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했던 저 때는요, 캡숑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캡 뜻이 뭔지 잘 아십니까? 캡 원래 뜻이 뭐죠? CAP가 모자 일 거 아니에요. 즉 어딘가 부분의 가장 끝 부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캡인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캡이에요. 캡 뭡니까? 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누구의? 스트로크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좀 봐주시면요, 스트로크 내에서의 내용을 처리할 때 이렇습니다. 먼저 선분을 하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선분의 캡 부분을 이용해 주어서 여기 보시면은 직각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보시면 뭡니까? 둥글다입니다. 둥글다를 쿡 누르시면 그 부분이 둥그러져요. 선 처리의 마감이 달려든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뭐냐? 앵커점을 중심으로 감싸면서 직각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와는 달라요. 첫 번째는 앵커점을 중심이 아니라 앵커점을 마지막으로 자르는 것이고요. 지금 본 것은 앵커점을 중심으로 잘라내겠다 이 말 뜻인 겁니다. 두 개 다릅니다. 첫 번째이고요, 세 번째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둥글게이고요. 캡의 용도는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스트로크 패널 중에서의 아래에 보시면요, 코너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배웠어요. 라운드 코너스 배웠습니다. 라운드가 뭐죠? 둥글게 하자. 코너 뭡니까? 구석진 곳들을, 즉 우리가 지금 봤던 일반 선이 아니라 이런 면인 경우에는요, 구석진 곳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대의 구석진 곳들을 지금처럼 직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요. 코너의 두 번째를 이용하시면요, 둥글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바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일명 못따기라고 해서 45도로 잘라준 역할인 거예요. 이 사항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인데요, 얼라인 스트로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쓸 것인데, 패스를 기준 삼아 주어서 내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패스 바깥쪽에 두실래요? 패스 안쪽 두실래요? 패스를 중심 둘까요?의 말뜻입니다. 말뜻이 뭐냐면, 지금 선택되었던 이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얼라인 스트로크는 무엇일까요? 중심이에요. 패스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선 두께감을 두겠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저는 지금 현재 10포인트 두께감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패스를 중심으로 왼쪽에 5포인트, 오른쪽에 5포인트가 있어, 이 말 뜻인 거예요. 한데 두 번째인 것을 이용해 본다면 이건 뭐냐? 안쪽에 선 두께감을 두겠다. 바뀌어요. 이렇게요. 안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깥쪽 두겠다. 이것입니다. 이 위치에 따라서 그림의 모양이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건 기준사항은 제가 나중에 후에 예제를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스트로크 안에서 있는 내용들은 이러하더라 라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의 실습을 좀 같이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왼쪽에 툴 중에서의 라인 툴을 이용해 주어서 선분 한 개를 찍 거두시고요, 선분의 두께를 2포인트를 주세요. 라인 툴에 의해 주어서 선분 한 개를 찍 두시고요. 길이 관계없습니다. 선 두께는 2포인트의 웨이트, 두께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캡은요, 즉 끝선 처리는요, 직각의 형태로 쓰겠습니다의 첫 번째 것을 이용해 볼게요. 뭘 하려고 하느냐? 점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점선들 종류만 알아볼까요? 자, 이건 뭐라고 합니까? 실선이라고 하죠. 다음에 이건 뭡니까? 점선.
이 되겠죠? 점선이 선이 좀 긴 게 있고요. 선이 짧은 게 있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긴 선 하나와 짧은 선 한 개. 긴 선 하나와 짧은 선 한 개. 1점 쇠선. 긴 선 하나에 짧은 거 두 개.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두 개. 2점 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1점이나 2점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점선의 형태를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스트로크라고 하는 옵션 상자 하단에 보시면요, 대시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 한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넣어보세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넣어줍니다. 넣으면 내가 지정하지 않았던 점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대시, 갭, 대시, 갭, 대시, 갭 나와 있겠죠. 대시는 점의 길이에요. 갭은 쉬는 공간의 길이입니다. 즉, 만에 하나 제가 먼저 대시에다가 5를 넣어주고요, 갭에다가 5를 넣어준다면 나는 점선의 길이를 5포인트로 쓰고 쉬는 공간도 5포인트를 쓸 거야. 이 말은 뭘까요? 요 길이도 5포인트, 쉬는 것도 5포인트, 이 말인 거죠. 한데 점선의 길이는 5포인트 쓰겠지만 난 싫다, 나는 쉬는 곳을 좀 짧게 하고 싶었다. 어떻게 하냐? 갭에다가 2를 넣어볼게요.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옵니까? 갭이란 곳은 2포인트, 쉬는 곳은 2포인트, 대시의 점선은 5포인트, 얘가 5포인트, 쉬는 공간이 2포인트인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저 근데요,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이 두꺼웠다면 1포인트로 바꾸시고 난 다음에 나는 아주 작은 점선들을 쓰고 싶었어요 라고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포인트의 대시와 갭을 2포인트를 지정하시면 좀 더 잘잘한 점선을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난 동그라미 형태의 점선을 쓰고 싶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동그라미 점선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만약에 가로의 점선의 길이가 2포인트였다면 굵기도 2포인트예요. 그러면 둥글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제가 먼저 본 다음에 하세요. 저는 현재 선 두께가 2포인트 두께예요. 그리고 선의 가로의 너비도 2포인트입니다. 인 상태에서 캡이라는 부분에서의 둥글다라는 녀석을 이용하시면 이 정사각형이 완벽하게 둥그러질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 길었나요? 1포인트 쓸게요. 1포인트, 잠시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둥점선. 좀 더 두껍게 해볼까요? 둥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격과 길이에 대한 사항의 정의만 아시면요, 충분히 모든 점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따라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만에 하나입니다. 나는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에 짧은 거 날린다 라고 하시면요, 긴 거 정의에 포인트를 주시고요, 쉬는 공간에 두 번째 긴 거에 정의를 주시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난 긴 거 5포인트 쓸래, 쉬는 공간 2포인트 쓸래, 짧은 거 2포인트 쓰고 쉬는 거 2포인트야. 자, 이 말 뜻이 뭘까요? 긴 선이 5포인트, 쉬는 공간이 2포인트, 다시 짧은 선이 2포인트, 다시 2포인트 쉬고, 다시 요 네 가지의 세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2포인트 이후에 5포인트 와주고, 2포인트 쉬고 2포인트, 다시 2포인트 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죠? 이렇게가 한 세트인 거죠. 이게 뭐죠? 1점 쇠선이라는 거죠. 좀 더 짧게 해볼까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점선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로크 내에서의 운영법이에요. 자, 그러면 점선의 스트로크까지 내용을 봤다면 이제 해야 할 작은 바로 얘입니다. 바로 화면상에 보시면요, 하단부의 받침에 대한 사항인데, 받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건 잠시 뒤에 여러분 쉬는 시간 가졌다가 바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항을 둥글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앞전상에 본 것은 이런 사항을 공부했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에서의 스타일라이즈라는 데 가시면요,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오시면은 라운드 코너스가 있답니다. 이 코너스에 오시면은 구석 진 곳들을 알아서 둥글게 해준대요. 효과를 보시면 이런 사항이었을 거예요. 눌러서 프리뷰 누르시면 이만큼 너무 많은 건가? 좀만 작게 해볼게요. 이만큼 둥글게 되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둘 다가 아니라 여기만 이렇게 둥글게 할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인위적으로 내가 손으로 손대야 한다는 말 뜻과 마찬가지이겠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전상에 공부하기를 펜 툴 안쪽에 보시면, 펜 툴 안쪽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툴이에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말 뜻이 뭐죠? 컨버트 전환시킵니다. 무엇을요? 앵커 포인트를요. 앵커 포인트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면서요. 첫 번째는 직선 성질, 두 번째는 곡선이에요. 한데 우리가 보고 있는 얘네들은 몽땅 다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직선이에요. 이 직선 성질들을 곡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 것은요, 어디입니까? 이만큼 전체 다입니까? 아니면은 요만큼만이겠습니까? 요만큼만이란 말이에요. 이기 때문에 얘부터 여기까지 영향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뭘 추가할 것이냐? 앵커점을 추가합니다 라고 하는 add anchor point라고 하는 앵커점 추가 툴에 의해 주어서 여기쯤 이 길이와 흡사한 형태에다가 하나의 앵커점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 앵커점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져와야겠죠. 앵커점 한 개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툴을 이용하시면 될까요?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정의합니다. 개체 전체를 선택할 때 누구 이용하시라고요? 검정색 살표의 셀렉션 툴. 앵커점 한 개, 패스 선분 한 개만 지원할 때 뭐라고요? 직접 선택 툴,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전 단축키 A를 눌러주어서 여기에 있는 앵커점 한 개만 선택한 다음에 이만큼 가지고 옵니다. 왜? 이만한 곡선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아직도 직선 성질에 있는 이 앵커점을 곡선 성질 만들어주기 위해서 펜 툴 안쪽에 있던 제일 마지막 컨버트 앵커 포인트를 이용할 것이에요. 얘를 이용해 주어서 이 직선 성질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 겁니다.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저는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곡선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는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앵커점 한 개를 추가할 겁니다. 앵커점을 추가할 때에는 펜 툴 안쪽에 있었던 add anchor point를 눌러주어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얘까지 곡선 중에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 계획이니까 여기에 앵커점은 안쪽으로 들어와야겠죠. 그 앵커점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직접 선택 툴, 단축키 A입니다. 눌러서 이렇게 올 거야. 지정하신 다음에 직선 성질의 앵커점을 곡선 바꿀래요. 펜 툴 안쪽에 있던 컨버트 툴을 이용해 주어서 이 직선 성질의 앵커를 곡선을 변경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해서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곡선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준비합니다. 태극 무늬를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먼저 정원 형태 한 가지를 준비하세요.
정원입니다. 정원. Shift 키 이용해 주어서 원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축키 V 내지는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방금 그렸던 도형을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얘보다 정확하게 50% 축소가 되어져 있는 원형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축소나 정확히 여러분들 확대하고 싶을 때 쓰는 툴이 뭐라고요? 왼쪽에 스케일 툴입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스케일 툴을 한 번 누르시면 내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모양으로 변경할 거예요. 이때 아무 곳이나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뿅 누르시면 스케일 대화 상자가 나오고요. 이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선택했던 내 그림의 정확히 절반이었던 50% 축소할 그림을 복사할 거야에 카피를 누르시면 원본의 원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50% 축소했던 또 하나의 원형이 만들어집니다. 색상을 좀 바꿀게요.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한 개를 다른 색상으로 만들어 주고요. 또 한 개도 다른 색상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 자, 요 작은 동그라미 한 가지를 대충 요쯤에 놓겠습니다. 놓았으면 좀 잘 안 보이죠? 잠시만요. 자, 이 빨간 동그라미와 뒤에 회색 동그라미는요 위아래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이며 딱 왼쪽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렬시켜 보세요. 이 두 가지의 그림만을 선택하신 다음에 얼라인 패널에 가셔서 왼쪽 오른쪽 중 왼쪽에 붙이겠다, 위아래 가운데에 붙이겠다 선택하시면 정렬되죠. 이어서 이 파란 동그라미도 오른쪽의 위치를 정확하게 오른쪽과 위아래 가운데 맞추고 싶었는데 이것은 파란 동그라미와 회색 동그라미의 큰 동그라미의 두 개의 연관 상태이다 보니까 아까 정렬했던 이 동그라미의 정렬이 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색 동그라미의 큰 원과 빨간 동그라미의 작은 원을 그룹으로 묶어서 정렬된 사항이 흐트러지지 않게 일단 묶어두신 상태에서 자, 이 회색의 큰 원형과 빨강의 작은 원형을 그룹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있던 이 그림과 바깥쪽의 큰 그림과 파란 동그라미를 둘 다 선택해 주셔서 얼라인 패널의 오른쪽과 위아래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정확한 정렬된 사항을 얻으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룹을 풉니다. 컨트롤 쉬프트 G. 자, 이제 뒤에 있던 회색의 큰 원은요 절반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없애기 위해서는요 왼쪽에 단축키 A입니다. 직접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큰 원의 아래쪽에 있는 앵커점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 앵커점을 델리트로 없애버리면 반 원만 남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 단축키 V 눌러주어서 셀렉션 툴, 선택 툴을 지정하신 다음에 뒤에 있던 회색의 반원과 앞에 있던 빨강색의 50%의 동그라미를 선택하신 다음에 두 개를 합치게 할 겁니다. 두 개의 그림, 요것과 이것이겠죠? 선택하신 다음에 얼라인에 와주어서 아니죠. 패스파인더에 와주셔서 합치기, 머지를 이용해서 합치기 하면은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쵸? 혹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파란 동그라미가 저처럼 앞에 보이지가 않고 뒤에 보이신 분들은요 이 파란 동그라미를 앞으로 가져올 줄 아시겠죠? 컨트롤 닫는 대괄호 이용해 주어서 앞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뒤에 있던 빨강색의 무늬를 중에서 파란색 무늬만큼을 파내기 합니다 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그림을 다 지정하신 다음 패스파인더의 뒤에 있는 그림에서 앞에 그림을 파내기 합니다에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그림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합니다. 현재 보시면 나와있던 이 그림의 중심축 요 녀석을 중심으로 해주어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복사할 거예요. 몇 도로 복사한 것일까요? 90도이겠죠. 무슨 툴을 이용해 주어서요? 회전 복사 툴의 로테이트 툴을 이용해 주어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1번 누구를 복사할 겁니까? 선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그림 개체를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요. 2번 회전 툴을 쿡 누르세요. 회전 툴입니다. 누르세요. 3번 중심축을 무슨 버튼과 함께 클릭하시라고요? Alt입니다. 중심축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자리를 쿡 누르면 로테이트 대여 상자가 나오죠. 혹시 안 나왔으면 ESC를 막 눌러서 다시 한번 개체를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을 다시 한번 눌러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축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도를 복사할 겁니까? 90도를 복사할 겁니다. 얼만큼의 크기이길래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복사합니다예요. 카피일까요? 오케이일까요? 카피. 한번 일러스트레이터는요, 복사했으면 그 다음 번 복사는 무슨 키를 이용하신다고요? 컨트롤 D, 컨트롤 D.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해 볼게요. 상단 위에 있는 것은 빨강색을 지정해 볼게요. 왼쪽 노란색, 아래쪽 초록색, 오른쪽 파란색. 이 네 개의 그림의 개체의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 닫는 대괄호는 뒤에 보내기, 아니죠, 앞으로 가져오기, 다 열어주는 대괄호가 뒤로 보내기. 완성되었으면 4개의 그림을 선택해서 그룹, 얘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그림이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었던 이 그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그림입니다. 정원 하나 만들었어요. 보기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그림 하나를 복사할게요. 축소합니다. 색을 구분하기 위해 좀 다른 색을 넣어 볼게요. 한 다음에 두 개의 그림을 가운데로 얼라인을 이용해서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그림에서 앞에 있는 그림 면적만큼을 파내기 해버리면 도는 모양이 나오겠죠. 두 개의 그림을 지정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가져와서 파내기를 시도할 겁니다. 이렇게요. 도넛 형태가 나오고요. 이제 이 안쪽에 찌글찌글 격자 모양이 좀 나올 거예요. 잠시 두시고요. 다시 이 안쪽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 나와야겠죠. 사이즈의 두 개의 그림은 가운데로 얼라인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로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좀 더 크게 해볼까요? 그런 다음에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뒤에 있네요. 택무늬를 앞에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럼 컨트롤 누른 다음에 닫는 대괄호 한 다음 사이즈를 맞춰주시고 이쯤에 오겠다 결정이 되었다면 다 잡아주어서 가운데 됐겠죠.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 도넛에 있는 모양과 안쪽에 있는 원은요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테두리
나왔었으니까 테두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에다가 좀 더 진한 색깔의 파란색을 넣어두시고 선분의 두께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아마 첫날째 말했겠지만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자, 보실래요? 나는 여기에서 이 바깥쪽에 있던 도넛의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하기 싫다. 좋아요. 다른 방법 소개해 드릴까요? 원형 한 개를 만들 거예요. 한 다음 면 색깔 없어요. 테두리만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면 없어요. 이 테두리 녀석을요 상당히 많이 두껍게 올리는 거죠. 올려준 다음에 얘는 지금 선일까요? 면일까요? 얘는 선이에요. 면으로 합시다. 어디에 가서요? 오브젝트에 expand. 오브젝트에 expand. 이용해서 면으로 만들어 버리면 끝. 그런 다음에 요 면 바깥쪽에다가 진한 파란색을 두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죠.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쵸? 이들 중에서의 편하신 방법에 이해해 주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브러시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패널 상자를 선택해 보시면 브러시가 뭐냐면 붓이에요. 근데 붓의 모양들이 아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이에요.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왼쪽에 보시면요 페인트 브러쉬라고 하는 툴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 브러쉬 툴을 이용해 주어 제가 선을 그려볼게요. 그랬죠? 이 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손에 여러분들 왜 카메라 찍을 때도 보시면요 흔들림 보정이 있는 것처럼 이 브러쉬 툴을 이용하시면 손에 손떨림 보정이라고 하는 스무싱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그림보다 거칠지 않게 스무스하게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얘는 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택 툴을 이용해 주어서 선택을 해보면 선으로 되어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앵커점들과 패스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들의 모양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브러쉬예요. 이 선의 모양을 미리 만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브러쉬라고 하는 패널 중에서의 이거 보이시나요? 마치 척크라고 해서 하는 분필 모양입니다. 얘를 쿡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브러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선의 모양이죠. 또 바꿔볼까요? 아래는 다른 거 해볼게요. 이렇게 마치 수채화에서 붓지는 모양처럼 즉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선의 모양을 덮어쓰기 하는 형태를 저희는 브러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데 저희가 아까 봤던 모양은 바로 어떤 모양이냐? 이 모양 보실래요? 이 모양 잘 보세요. 지금 요 하나의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요 모양을 브러쉬라고 하는 선 모양에다가 등록을 시킬 겁니다. 몇 개만? 이거 지금 네모칸 돼 있는 거 이거 한 개만. 이거 한 개만 등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 주어라라고 하는 패턴. 여러분들 혹시 우리 옷이나 여러분들 벽지에 보시면요 반복이 되어지는 무늬가 있겠죠. 그 무늬를 저희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우리 이런 패턴으로 가면은 잘 안 될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반복이 되어지는 유형을 말하는 것이 바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양 한 개를 만들어서 패턴의 형태로 등록해 주었다가 그 등록된 녀석을 브러쉬에다 넣어주면은 선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 주어서 저희는 동그라미 형태의 선 형태 한 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패턴의 모양을 덮어쓰기 하며 모양이 주르륵 나오게 한다 이 말 뜻인 겁니다. 그 모양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하세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패턴을 등록을 시킬 것인데 먼저 뒤에 격자를 쓸 겁니다. 이 격자를 쓴 단축키는 컨트롤 눌러준 상태에서 쌍따옴표예요. 잘 기억이 안 나 라고 하시면요 화면상으로 보고 있는 설정 사항이니까 여러분 메뉴에 보시면 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뷰의 말 뜻이 뭘까요? 보기라는 뜻이에요. 이 보기 메뉴라고 하는 뷰 메뉴 안에 가시면요 하단 쪽에서에 뭐가 있느냐 그리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그리드 항목 중에서의
그리드 즉 격자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왜 우리 어렸을 때 모는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실습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인데 재미없으면 오목 두었던 거 연습장인데 기억하시죠? 안 했나요? 안 할 수도 있었고요. 그 오목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격자형들 저는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그리드를 화면상으로 볼래요? 안 볼래요를 두 개를 전환시키는 것이 컨트롤 쌍따옴표예요. 그럼 눌러볼까요? 쌍따옴표를요. 눌러보시면 격자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할 거예요. 그쵸? 이 격자를 두고서 이 격자를 이용해 주어서 나는 여기에서의 이렇게 갔네 이만큼 왔네 이만큼 온 것만큼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격자에서의 있는 그림의 격자를 따박따박 딱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격자에 쩍쩍 들러붙게 해라 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뷰에 가시면요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냅 말뜻이 뭐냐면요 스냅은 끊어준다는 말뜻이에요. 즉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그림 그릴 때에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것이거든요. 펜 툴을 이용할 것인데 펜 툴 로저는요 잘 보세요. 전체 10칸인가요? 아니죠. 8칸입니다. 8칸 중에서요. 하나, 둘, 셋, 4칸을 이렇게 써주고요. 2칸을 위로 올리고요. 2칸을 왼쪽으로, 2칸을 위로, 그 다음에 4칸을 오른쪽, 아니죠. 5칸을 오른쪽으로, 6칸을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2칸을, 다음 2칸 더 열둘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짝짝 이러면 좀 격치가 안 보이시나요? 딱 맞게 잘 보이게 드릴게요. 잠시만요. 격자가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선 바꿀게요.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자, 어떻게 할 거냐? 2칸을 2칸 쓸 거예요. 2칸 위로 올라갑니다. 2칸 왼쪽, 2칸 위로, 총 5칸 오른쪽, 2칸 아래, 2칸 왼쪽, 2칸 아래, 2칸 오른쪽. 이 모양이 그 모양이에요. 마치 묘자 모양입니다. 이 모양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지금 격자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것이니까 펜 툴을 이용하실 건데 잘 보세요. 펜 툴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클릭, 그냥 클릭,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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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잘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자, 아까 우리 봤던 내용들 중에 뷰에 가시면요. 스냅 투 그리드라고 있어요. 이 스냅은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의 교차하는 점에 정확히 맞춘다 이 말 뜻입니다. 이 말 뭐냐면 보세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점을 찍고 싶었는데 점을 대충 여기서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보세요. 찍힙니까? 찍히죠? 대충 찍히죠? 그쵸? 대충 찍힙니다. 대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스냅 투 그리드라는 항목을 선택해 놓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대충 찍고 싶은데 대충이 안 찍혀요. 여기 찍혔죠? 대충 찍고 싶은데요. 대충이 안 찍혀. 여기 찍었거든요. 여기. 대충이 안 찍혀요. 그럼 대충 이만큼 찍고 싶어요. 여기를요. 여기를 찍고 싶은데 여기가 안 찍히고요. 교차하는 데만 알아서 찍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스냅이라는 기능이에요. 그쵸? 이런 스냅을 이용해 주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히 그릴 수 있겠죠. 됐죠? 이 모양에 있는 선분을 전 지금 잘못 그렸는데 그냥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보여주려고요. 선 두께를 넣어주고요. 됐죠? 선 두께를 넣고 난 다음에 여기 이만큼이 안 나왔네요. 일단 진행합니다. 이만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양을 어디다가 넣을 거냐? 나 이런 무늬를 계속해서 브러쉬를 통해서 반복 넣어줄 거야.
그냥 끌고서 브러쉬 항목에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요. 놓으면 묻습니다. 너 지금 등록하려고 하는 브러쉬가 어떤 형태의 브러쉬냐 물어요. 어떤 모양입니까? 아트 형태입니까? 반복된 형태입니까? 지금 반복이죠. 패턴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에 오케이. 일단 그냥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죠 여기요? 등록된 거 보이시죠? 이제 내가 선분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개 만들어서 이 선분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방금 등록했던 모양이 있었죠. 이 모양을 클릭하면 이 모양이 덮어져요. 이렇게요. 이 기능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그라미 형태를 칩시다. 였다면 이 동그라미에 이 모양을 덮어쓰기 하고 싶었다. 클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됐어요. 선분이요.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 보세요. 이 패턴 무늬가 반복될 거야 라고 하시면요. 반복시켜볼게요. 제가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해 볼게요. 복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겠죠. 붙어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것은 뭘까요? 하나의 묘자와 묘 사이에 여백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 때문입니다. 요 그림에 이어지는 다음 그림에 여기 좀 더 길었다면 그 다음번 그림이었을 때 좀 더 쉽지 않았겠느냐 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끝선이 얘가 아니라 여기였다면 얘가 아니라 여기였다면 다음번 반복됐을 때의 그림은 이렇게 오지 않겠냐 인 거예요. 이렇게 했던 그림을 다시 등록해 볼게요. 한 다음에 등록했을 때 반복할 겁니다. 패턴 브러쉬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고 잘못 나왔군요. 다시 할게요. 패턴 브러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왔었잖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의 일단 내용에서 픽스 넣어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싱은 공간감 말하는 것이고요. 방향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것을 눌러서 정의하시고 난 다음에 원 한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선만 넣고 난 다음에 방금 넣었던 얘를 덮어 씌우겠습니다. 나오죠. 크기를 변경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요 녀석에 있는 크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누르면 방금 어떤 창이 나오고요. 여기 여러분들 스케일 나오잖아요. 이 스케일을 줄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작아지죠. 커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만들어 봅시다.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먼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까라고 하는 기획을 좀 잡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은요, 똑같은 그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바깥쪽에 있는 이 원부터 만들어 볼게요. 원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자, 도넛 형태인 걸 보니까 큰 원에서 안에 원을 파내기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테두리의 두께감을 두껍게 주어서 면을 해도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선으로 만들어서 면하기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 안쪽에 면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네모 형태의 직선을 만들어 주어서 파내기 해버리면 바깥쪽 모양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 모양을 잘 보시면 복사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최초에서부터 이렇게 비뚤어서 그림을 그리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림을 이렇게 똑바로 그림을 그려주어서 돌리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요 그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명 스피럴이라고 해줘서 나선형 구조로 쓰는 것인데요.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중요한 사항은 하나를 만들어서 중심축을 이용해서 90도, 90도, 90도로 복사한 것이다,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물방울에 있는 모양도 보시면 우리 물방울 모양을 한 번 그린 적이 있었죠. 그 그림의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 줘서 하나 그림 그린 다음에 90도, 90도, 90도를 복사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쉬운 그림부터 먼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동그라미 형태 한 개를 그릴 거예요. 보기만 괜찮습니다. 자, 여기다 두께감을 줄 겁니다. 적절한 두께감, 이 정도 한 다음에 이 두께에 알맞게끔 면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바로 안 만들게요. 선 한 개를 만들 겁니다. 선 색깔은 좀 다른 색 줄게요. 주어서 선 두께감을 적당하게 바꾸고요. 또 하나의 선을 복사할 겁니다. Alt를 이용해 주어서 복사할 거예요.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정확한 회전 복사. 됐죠? 세 가지의 그림을 얼라인에서의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이 세 가지의 선으로 되어져 있는 동그라미와 직선, 가로, 세는 것을 몽땅 다 면으로 할 거예요. 한 방에 잡아 주어서 오브젝트에 어디였죠? expand 이용해서 모두 다 면으로 만들고요. 만들어진 면에서 아래 그림에서 윗 그림들을 파내기 할 거랍니다요. 전체를 지정 다 하신 다음에 패스파인더 안에 가시면 패스파인더에서 아래에서 윗 그림을 파내기 하세요. 마이너스를 이용합니다. 됐죠? 끝난 겁니다. 하나가.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렸던 그림 중에서의 이 모양이죠?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잠시 뒤에 할게요. 저는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자, 먼저 원형 한 가지를 준비할 거예요. 약간 좀 통통한 원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가 뾰족, 위에는 통통,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었죠? 아래에 있었던 요 핸들의 둥근 성질을 직선 성질로 전환시켜야 한답니다. 지금은 곡선이거든요. 전환은 어디 있었죠? 펜 툴에서의 컨버트 앵거 포인트를 이용해 주어서 곡선을 직선 만듭니다. 누릅니다. 이렇게요. 빡. 아래는 갸름한데 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난 좀 더 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좀 모양에 맞게끔 이렇게 이쁘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아래는 갸름, 위에는 통통해져야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선택 툴, 단축키 A입니다. 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었던 앵커를 잡아주어서 이 앵커의 위쪽 핸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아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위는 비대해지고 아래가 갸름해지다 말 뜻입니다. 개를 씁니다. 이렇게요. 왼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물방울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에선가의 중심축을 이용해 주어서 회전 복사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앞쪽 같은 경우는 중심축을 그냥 대충 찍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격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 그림의 요 격자의 중심점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죠. 이렇게요. 놓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눌러서 왼쪽에 회전 복사하겠습니다의 로테이트 툴을 선택할 거고요. 반드시 무슨 키를 동반하시라고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축을 클릭할 거예요. Alt입니다. 몇 도 복사합니까? 90도를 복사합니다. 카피. 나머지는 돌려. 컨트롤 D 나오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가운데로 얼라인의 정렬을 이용하시면 나온다는 거죠. 좀 작아야겠어요. 이거요. 다시 가운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혼자 해보시는 거.